제니가 얼마 전에 한국의 과자 3개를 소개했던 거 아시죠?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제니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과자들이 뭔가 새로운 그런 과자가 아니라 한국의 오래된 과자라고 소개를 했던 말이었어요. 제니가 바로 이렇게 말했죠. These are just like the classic Korean snacks that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과자가 오래됐으면 얼마나 오래됐겠어. 딱 봐도 요즘 과자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Oh my gosh. 아니 이거 이 정도로 오래된 과자였어? 이렇게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과자의 이미지는 약간 트렌디하고 뭔가 다들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오래된 거였다니. 미국 사람들 전부 충격받았어요. 이 과자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충격을 받았고 이 과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과자는 이 바나나 킥이랑 고래밥인데요. 고래밥은 1980년대에 나온 과자고 바나나 킥은 무려 1970년대에 나온 과자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1970년대에 나올 수가 있는 과자야. 응? 누가 봐도 이거는 유행에 편승해서 나온 요즘 바나나 우유 유행하니까 그 유행 편승해서 2025년에 급하게 만든 과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50년 전에 나온 과자라고? 아니, 한국 사람들 도대체 어떤 과거를 살았던 겁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과자 중 하나인 도리토스 이것도 한국의 바나나 케이크랑 비슷한 시대에 나온 과자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겼어요, 솔직히. 이거 그냥 멕시코의 전통 나초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바나나 킥이 50년 전에 나왔더니 이거 약간 바나나 향 나는 단맛? 이거 50년 전에 어떻게 유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거 고래밥이 40년 전에 나왔다는 것도 솔직히 사람들 믿지 못해요. 솔직히 저도 당장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진짠가요? 40년 전에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믿을 수가 없는 과자예요, 정말. 그래서 제니가 처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 오래된 클래식이라고.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오래된 클래식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니가 고래밥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고래의 밥이라는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엄청 다양한 모양의 해양 생물들, 과자가 있는 모습이었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엄청 천재적이에요. 고래가 밥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아무거나 다 삼키거든요. 그때 오징어도 입 안에 들어오고 여기 불가사리 같은 같이 생긴 것도 들어오고 물고기 엄청 다양한 게 입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고래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엄청 천재적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엄청 오래전에 goldfish라는 과자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진짜 물고기 모양 하나만 있고 고래밥처럼 불가사리나 뭐 오징어 모양은 없어요. 예, 그리고 내부가 꽉 차 있어서 과자라기보다는 약간 비스킷 같은 과자예요. 빵 맛이 나는 과자라고 해야 할까요? 고래밥에 그 약간 짠맛이 나면서 동시에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은 진짜 한국 과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40년 전에 나온 과자라고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제니가 이렇게 과자를 소개 한 번만 했는데도 이 과자 회사 농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농심 호딩하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 과자는 전부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킥 이거는 진짜 힙한 맛이에요. 진짜 요즘 맛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대체 이 과자가 옛날 과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약간 단맛이 나면서 동시에 바나나 같은 과일 향이 나는 과자 있잖아요. 이거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방식의 과자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50년 전에 나온 거라는 거는 진짜 와, 뭐 아직도 안 믿기네요.
심지어 이 바나나 케이크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미국에는 다른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미국에 다른 맛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바나나 케이크 초코 맛이 있는데 이건 방탄소년단 전곡 때문에도 잠깐 알려지게 되었죠. 지인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안 주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맛보게 해준다고 장난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게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한 입만 달라고 그러고 있을까.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 과자가 무슨 신제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바나나 우유에 편승한 그런 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 우유도 솔직히 미쳤어요. 이게 미국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이 바나나 우유 때문에 한국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바나나 우유 맛이 나는 과자까지 있었어. 그런데 바나나 우유는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제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한국의 진짜 역사적인 우유였어요. 지금은 약간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전 대통령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대요. 19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대충 50년보다 더 전의 이야기죠. 엄청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박정희라는 분은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병으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그때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 그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한 게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우유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정부는 서독이죠. 지금의 독일에서 젖소 200마리를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우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최초로 학교에서는 급식 시간에 우유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유를 만들고 마시는 문화를 퍼뜨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유를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로 우유를 나눠주는 건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우유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을 내야지 우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미국보다도 그때 당시에 더 우유를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대요.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 문화에는 우유나 유제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얀 우유의 맛도 뭐 생김새도 낯설어했고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유에 대한 거부감이 꽤 컸던 거죠. 그런데 진짜 한국에 50년 전에는 우유를 잘 마시지 않았나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사람들이 우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자 이걸 본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우유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아주 강력한 뭔가 강한 식으로 정치했던 사람이라서 아직도 그 사람의 정치를 좋아하던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요. 아무튼 그때 박정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식품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당시 한국화약그룹의 자회사였던 대일유업입니다. 이 회사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유를 좋아할까? 당시엔 귀해서 쉽게 먹기 어려웠던 과일, 바나나에 주목했죠. 그래서 바나나 맛을 넣은 우유, 그러니까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포장도 유리병이나 비닐이 아닌 좀 더 튀는 폴리스티렌 용기로 바꿨어요. 그렇게 나온 바나나 맛 우유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숨에 가공 우유 1등 제품이 된 거죠. 솔직히 이 바나나 우유 미국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은데 50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더 인기가 많았겠어요. 미래에도 인기가 많은 우유인데 정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정말 천재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91년이 되자 상황이 바뀝니다. 바나나가 수입 제한 품목에서 풀리고
다양한 가공 우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빙그레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의 상징이 된 둥근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길을 택한 거죠.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네, 바나나 맛 우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맛과 디자인 덕분에 꾸준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다고 해요.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바나나 맛 우유는 계속해서 잘 팔렸어요. 1998년에는 한 해에만 300억 원치가 팔렸고 2001년에는 매출이 그 2배로 뛰었죠. 그리고 가공 우유 제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긴 제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수출까지 포함해서 연매출이 2,000억 원을 넘기기도 했죠. 맙소사 2,000억 원이래요. 지금도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 맛 가공 우유 시장에서 무려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인기가 퍼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뭔가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거 그냥 트렌디한 음료예요. 이게 디자인이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지킨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옛날 디자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유행시키려고 만든 뭔가 새로운 디자인 같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방탄소년단이랑 콜라보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많이 유행되면서 유명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맛이 없으면 콜라보 했다고 해도 그 인기를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 바나나 우유가 계속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전히 한국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에 커피 섞어 먹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거는 근데 화가 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커피 먹는 방식이 원래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괴상하다고 욕먹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커피에 물을 탔던 것도 괴상하다면서 이탈리안 사람들이 커피에 물 타 먹는 거를 미국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 이렇게 이상하게 커피 마시는 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한국 과자들은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 물론 여기에서 한국 유명인들이 먹어서 화제가 된 것이다. 라는 말에 반대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유명인들이 알려서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유명인들이 알렸다고 하면 그 인기는 빨리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과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과자랑 음료를 알리는 활동은 많이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하죠. 이 중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음료와 과자가 더 오래 살아남고 아직까지도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중에서 한국 과자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미국에는 저처럼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멕시코 같은 곳에서 온 과자가 인기가 가장 많죠. 나초라든가 도리토스 같은 거요. 특히 히스패닉 스낵으로 알려진 치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과자 아닌가요? 그런데 멕시코 다음으로 유명한 건 진짜 한국의 과자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한국 여행을 간다고 말만 하면 미국 친구들이 꼭 한국 과자 사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파는 그런 맛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브라우니인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더 자주 먹는 거거든요.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 전통 과자, 빵에 가까운 음식인데 이것도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짜 엄청 선호가 되는 과자예요. 제 친구들이 전부 이것만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언젠가는 진짜 떡상할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언젠간
또 미국에서 이 브라우니 엄청 유명해지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측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 한국은 꼭 평화롭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눌러달라고도 안 해도 잘 눌러주셔서 뭐 딱히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긴 했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